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완전 정복 30일 챌린지 이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급반이고요. 여러분은 그 첫 스타트를 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강연한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연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연 배경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함으로써 이거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비트코인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초급반 과정에서 나의 첫 비트코인 시대를 열기를 바라고 나의 첫 비트코인으로 한번 써보는 경험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초급반 환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자산으로 되었는데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입니다. 사실 2018년 이전까지 시장은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들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들 말하는 개미 투자 중심으로 주로 매니아 중심으로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전통 금융기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 참여는 이게 자산이 이제는 대체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배경에는 미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2024년 1월 작년 1월에 ETF 승인을 하면서 그 막을 본격적으로 올렸습니다. 현재 그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지금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대체 자산이 됐다. 두 번째는 국가별로 규제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트럼프 지금 2기 정부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미 비트코인 자산 축적 법안을 만들었고요. 기관도 별도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에서 외환보유에 운영하는 전문 기관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문 보유 자산으로서 운영하는 기관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에서 실제 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 엘살바도르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채택하고 있고요. 자, 국가별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지 사항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이 이미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하고 디지털 금융 패권을 지금 좀 다투고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나 모든 건 허용이 되는데요. 세제 관련 규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또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도 가장 우려한 것이 에너지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데이터 센터 포함해서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오잖아요. 제가 늘 말했다시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온체인, 그러니까 오프라인 경제의 상당 부분이 온체인으로 가면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러한 결제 통화로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기축통화처럼 역할을 할 건데, 비트코인이 채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전기 사용량이 작은 국가의 1년치 사용량에 맞닥뜨릴 정도로 전기를 많이 쓰면서 에너지 문제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채굴 난이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전기 소모량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소비에서 친환경 여부가 사실은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또 중요한 환경 관련 문제로 지금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가격 변동성이 크다. 하루에 몇 천만씩 왔다 갔다 한다. 원화로. 그래서 사실은 변동성이 큰 것이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또 코인이고요. 그리고 해킹, 거래소 해킹, 이건 비트코인이 해킹당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소가 해킹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또 갖고 있던 비트코인이 도난당하는 이런 또 우려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험도 지금 보험기관들이 보험 상품도 지금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불확성에 관련돼서 각 국가별로 규제의 불확성이 존재한다. 특히 에너지 문제에 관련해서 이런 거를 감안하시고요.
근데 이런 질문이 많아요. 비트코인은 가짜 돈이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하나의 사기 게임이다. 특히 워린 버핏 같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굉장히 부정적이세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의 재무론 교수님들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개설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쉽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비트코인을 투자는 했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스스로 안요하가 아니라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사놨어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답을 못하면 흔들리게 돼요. 막 가격이 막 5천만씩 떨어지고 이러면 막 손에 볼더라도 팔려고 해.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이 사기냐 아니냐는 철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개설하게 된 배경도 하나 이 몫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범죄도구로 악용이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은 익명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국가 간의 외환 규제를 지키지 않으려고 다른 나라의 자산을 빼돌리고 하는 이런 범죄 기관들, 마약 범죄 이런 사람들이 쓰는 화폐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국가별로 나중에 이걸 규제한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굉장한 오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자기 철학을, 자기 답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이 조급한 과정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고 여러분들은 그 논리를 여러분의 논리로 한번 만들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미래 시나리오를 전망해 볼게요. 저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나리오 3개를 만들어 봅시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중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이 글로벌에서 지금 채택할 거예요. 보유자산으로. 여기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는 건 중국입니다. 현재는 금지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인가 중국에서 외환보유 자산으로서 선택 자산으로서 비트코인도 이제 중앙은행 외환보유 자산으로서 하겠다 하면은 지금 뭐 1억 5천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10만 달러 문제 아니고 100만 달러 바로 가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글로벌 500대 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대체 자산으로서 자기네 이런 안전 자산으로서 또 비트코인을 하겠다. 예를 들면 한국의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들, SK 이런 기업들이 막 보유 자산으로 하겠다. 이것 또한 엄청난 긍정적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날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아이고야 우리가 왜 그때 투자 안 했을지 이렇게 무릎을 탁 치며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과 비슷해요. 미국처럼 그리고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환보유 자산으로 하고 또 막 법적 통화까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또 한국처럼 애매하게 그러니까 자금세탁방지법을 우리가 AML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대면서 좀 세제나 관리 규제에서 감독을 강화하면서 그렇지만 거래는 허용하는 이런 나라들이 지금 대부분이고 또 중국처럼 아예 못하게 하는 이렇게 각자 다릅니다. 이런 상황일 때 또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갈까? 이게 중립 시나리오 B안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B안. 마지막에 C안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해보니까 에너지 소비가 너무 심각하고 불법 자금으로 너무 많이 씌워서 국가가 보니까 좀처럼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모든 국가가 이걸 금지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모든 국가가 금지하는 이미 늦었어요. 불가능하고요. 왜? 엘살바도르 이런 데서 이미 법정 통화로 했는데 이건 불가능하고요. 단지 확장성에 있어서 한계가 온다. 전 세계 200몇 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뭐 소수 나라만 쓴다. 확장이 정체된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C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또 어떻게 갈까? 이게 또한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는 데서 중요한 겁니다. A안은 만약에 가장 긍정적 시나리오 온다면 앞으로 여러분 거리에서
쉽게 비트코인 결제 인프라를 지금 우리가 저기 백화점 가나 어디 가나 QR 코드 찍어서 다 결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쓰는 카카오페이라든가 뭐 위챗페이라든가 이것처럼 비트코인 QR 코드로 바로바로 결제가 되는 이런 날이 혹은 상점이 많아지고 모든 가게가 다 받아들일 날이 온다는 게 A안이고요. B안은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각 국가별로 이게 비트코인 맵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어떤 주변의 가게나 레스토랑에서 비트코인을 받냐가 나옵니다. 그 지도 맵에. 그래서 지금처럼 쓰는 데 있고 안 쓰는 데 있고 이런 상황이 중립적인 B안이고 C안은 이런 결제 인프라 확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쓰지 않는다. 지금 아주 극소수 말고 가장 안 좋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이 초급반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크게 4개 단계로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왜 지금 비트코인을 해야 되냐? Why now? 지금 왜 지금 비트코인을 알아야 되냐? 제가 논리를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왜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지는지 그 기술적 그리고 금융학적 그 논리를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두 번째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가치를 지니는가 제가 기술적이고 금융학적 논리를 이론을 하는 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이 효용 극대화, 여러분들 이익 극대화를 해줄 거냐, 어떤 전략적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요. 마지막에는 해볼 겁니다. 실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실습 이런 자료를 주면서 여러분들 실제 실생활에서 쓰는 거 거래하고 그러니까 지갑을 개설하고 거래를 해보고 그렇죠. 아들이 있으면 아들한테 보내도 보고 또 마트에 가 결제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보관 안전하게 거래소가 해킹당해도 여러분 코인은 안전하게 어떻게 보관하고 저축 자산으로서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하지 말고 오히려 매일 1,000원씩이라도 비트코인으로 저축하는 이런 실제 액션까지 이번 초급반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되게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초급반이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스스로의 왜 해야 되는지 이 논리를 확실하게 세워주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목표고요. 그러면 스스로 설득당해서 자기 논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모두 4주차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왜 지금 비트코인이 왜 자산이 되었는가 왜 대체 자산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하나의 선택 자산이 되었냐 이게 1주차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야. 그래도 우리 깊이는 몰라도 간단한 건 알아야 되잖아요. 원리, 논리. 그 여러분이 인터넷 다 쓰잖아요. 요즘에. 지금 인터넷 아는 사람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인터넷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HTTP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몇 명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실 비트코인 원리를 몰라도 돼요. 사실 여러분 돈, 종이 또 원리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좋아하고 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기본은 알자. 그래야 믿을 수 있어야 보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신뢰 시스템 기술적인 그리고 금융학적 논리를 2주차에 말씀드릴 겁니다. 3주차하고 4주차는 액션입니다. 사실은 실전. 그래서 3주차는 우리 같이 여러분들의 전략, 여러분들한테 맞는 옷을 찾아 입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전략적인 걸 만들어지는 게 3주차고요. 여러분들 수강생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3주차고요. 4주차는 저와 함께 안전하게 지갑 개설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한번 거래도 해보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게 이렇게 진행이 될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고요. 또 이게 온라인 강의잖아요. 처음에 이해 안 되면 반복적으로 틀어서 이해될 때까지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 옆에 노트도 좋아요. 종이장도 좋아요. 아무튼 다 돼요. 여러분은 메모장, 스마트폰 메모장 혹은 자기 종이장 놓고 이거 적어요. 지금
앞에서 제가 시나리오 A, B, C를 말했어요. A는 정말 다 비트코인이 그냥 어느 나라 가나 정말 다 쓰이는 거. 결제 인프라가 도처에 다 있고 지금의 무슨 페이처럼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처럼 편하게 쓰이는 이런 날이 올 때 여러분들은 이 비트코인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갖다 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질문 1입니다. 비트코인이 성공적으로 채택됐을 때 나는 어떤 준비를 했는가. 그때가 무릎을 치고 후회하지 말라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 날이 왔을 때 내 목표 뭔지. 두 번째, 제가 리스크 있다고 말했잖아요. 저는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아까 C 시나리오 아주 안 좋았을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지가 내가 투자를 했어. 갖고 있어. 근데 이게 실패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패는 없어요. 근데 확장성이 한계가 있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 예. 확장성의 실패 하나 축소했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이 여러분들한테 막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자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산 분산이 돼 있냐, 포트폴리오 분산이 돼 있냐, 분산 투자가 돼 있냐.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확장이 한계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계란을 담을까 한번 적어봐요. 뭐 주식이도 좋고 예금도 좋고 채권도 좋고 금도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날 때 한번 우리가 라이브 강연하잖아요. 종강이 라이브 강연입니다. 그때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제가 원하는 분들은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 페이지가 열리잖아요. 이 저급반 페이지 가면 거기에 파일을 첨부하세요. 원하는 분들은 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팀이 여러분이 그 PDF 혹은 워드로 제출한 걸 받으면 제가 미리 볼 겁니다. 원하는 분들은 서면 제출해 주세요. 자, 앞으로 우리 같이 할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알아듣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기술적인 거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 비트코인 저급반이지만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돈에 대한 공부입니다. 돈. 여러분 지폐 그 돈에 대한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인 거 여러분 인터넷 몰라도 잘 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나는 잘 뭐할 걱정이 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과정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 초보자가 나의 첫 비트코인을 가지는 단계다. 나의 첫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첫 비트코인. 여러분 1,000원으로 사도 돼요. 우리가 그 비트코인이 제일 작은 단위가 1사토시입니다. 1사토시인데 1사토시가 원화로 얼마인지 알아요? 가격이 1사토시 비트코인 1사토시가 원화로 지금 오늘 가격으로 대충 1.5원 정도 해요. 1.5원. 환율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냥 한국도 1원이 돈이 아니잖아요. 1원. 100원도 돈이 아닌데 그러니까 1,000원이 몇 개 사요? 몇 사토시 사요? 한 1,000개 사토시 사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없는 가격으로 한번 실전 투자를 해볼 수 있다. 30일 동안에 나의 첫 비트코인을 가지는. 그래서 실습 미션 수행으로 몸으로 인터넷 바로 써버리잖아요. 인터넷 뭔지 모르잖아요. 바로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자산으로서 어떤 비중으로 비트코인 가져갈 것인가. 여기까지 스스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부터 실전 투자, 기술 활용까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 이 초급반의 목표는 제가 가르쳐주는 전략이나 방법으로는 잃지 않는 투자에 집중하는 겁니다. 잃는 투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산이 안전하게 잃지 않는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강연이다. 뭐 단타를 해가지고 오늘 샀다 오늘 팔고 이런 강의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가서 기술적 차트 분석하고 이런 분들이 강연을 들으세요. 저는 원리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미래 5년, 10년에 자산가로 거듭나는 그런 강연이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나의 인생의 첫 비트코인을 가지는
과정을 경험할 거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5년 후,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노후가 혹은 여러분이 자녀가 대학교 갈 때 자금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잃지 않은 투자에 하는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도입부 강연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의 취지에 여러분이 공감해야 저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 이러면 여러분은 자기한테 맞는 강연을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강연에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인생을 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비트코인 30일 챌린지 반에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째 주 첫 번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